예,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개업하고 있는 이종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다이렉트 비전 스킬, 소위 말하는 미러웍, 거울을 보면서 진료를 하는 기술이죠. 치과 의사들에게 우리는 거울을 보는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 보이는 부위를 치료하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잘 익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왜 미러웍을 익혔느냐? 개원한 지 한 20년쯤 지나니까 몸에서 이상이 왔습니다. 다들 그렇겠죠. 안 좋은 자세로 진료를 하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료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료를 계속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하면서 자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세를 바꾸면서 그 사이에 현미경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 이제는 미러를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생겨서 미러웍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자, 그럼 미러웍과 하기 전과 전후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미러웍을 하기 전에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다이렉트 뷰죠. 환자를 최대한 고개를 제낀 상태에서 치료를 하죠. 그죠? 근데 보면은 벚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감으로 진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충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로스피더를 가지고 충치를 제거를 하지만 로스피더의 느낌으로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느낌으로 충치를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이 과정이 다이렉트 비전, 그러니까 미러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진료 모습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우리가 느낌에 의존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제가 미러웍을 익힌 이후, 미러 사용 방법을 익힌 이후에 진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러가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벚끝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벚끝에서 충치가 제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스피드로 충치를 제거하는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아의 색깔, 충치의 색깔을 보면서 충치를 제거하죠. 그리고 그 과정이 연속적입니다. 끊임이 없죠. 계속 물을 뿌리지만 저는 충치를 보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전이랑 비교가 되세요? 지금 이 과정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보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미러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면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서 진료하는 것과 미러웍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느낌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육을 받을 때 아마 느낌이 중요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A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한다 칠 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더듬어서 갈래? 아니면은 눈을 뜨고 뛰어갈래?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가야죠. 그죠?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미러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러웍을 마스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어려운 거,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것을 임상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나는 미러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연습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러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진료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봅시다. 이 치아를 먼저 한번 볼까요? 25번인데 이 발치를 하게 생겼어요. 근데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치아가 치근 부위가 많이 두껍죠. 그죠? 이런 치아는 잘 안 나오는 거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발치를 했는데 치근만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미러를 못 쓰고 느낌으로 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헤맬 것입니다.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안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러를 잘 사용한다면은 저렇게 하이스피드 버로 미러를 보면서 버를 자르면 되죠. 자르고 루터 피커로 끄집어내고, 그러면은 아주 발치 소켓의 손상도 없이 깨끗하게 치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 내에 계획대로, 프로토콜대로 아주 예측 가능하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중에 하나가 프랩이죠. 이게 상악 7번이죠. 7번은 거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프록시말 리덕션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감으로 하세요. 감으로 하다가 옆에 치아 많이 손상시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미러를 보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겁니다. 보면서 7번이라도 보면서 자르면은 이렇게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잘랐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룩배를 쓴다든지 아니면 미러만 해도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만든 통계인데 일반인들과 치과의사들을 비교해 보면은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넥페인이나 로백페인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치과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려면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인다이렉트 비전 스킬은 예측 가능한 진료를 해주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진료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왜 못하고 있을까요? 저에 대한 질문이죠. 왜 저는 이걸 하는데 20년이 걸렸을까? 아니면 저는 왜 20년 동안 못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러웍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과 기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큰 겪어야 할,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난간에 부딪혀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러웍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과서도 별로 없었고 훈련 툴도 별로 없었고 주위에 잘 아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헤매는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몸도 안 좋으니까 잘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익힌 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걸린 게 아니라 사실은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으면 올라갔을 길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아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당연하겠죠. 그죠? 미러 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양손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른손은 항상 핸드핏을 쥐고 있겠죠. 그죠? 핸드핏 쥐고 있는데 왼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러를 잡고 있죠? 미러를 잡고 있는데 그 미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리트랙션 하죠. 그죠? 수동적으로 볼을 당기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미러웍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왼손을 오른손만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습관화해야 되죠. 우리는 이거에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미러 보는 게 그냥 바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까지 습관화가 돼야 여러분들이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보통 옆에서 이야기 10년 지나면 돼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 지나면 될까요?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왼쪽이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치과 의사입니다. 각각 주위에 있으신 분들 5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마네킹에 덴티폼을 장착하고 트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러뷰를 어느 정도 잘하는지 두 쪽 다 경력은 거의 1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한쪽 A와 B가 있죠. 그죠? 어느 쪽이 잘 트레이싱 했습니까? 당연히 A는 상당히 트레이싱을 잘했죠. 그죠? 딱 미러를 보고 저 정도 트레이싱 했습니다. 그리고 B는 어떤가요? 가다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못 따라간 것들이 더 많죠. 원래 처음 미러를 쓰면 저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미러는 한쪽 방향으로 가보고 틀리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찾지 못하면 저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 중 어느 쪽이 치과 의사일까요? 자, 이럴 것 같죠, 그죠? 그래도
치과 의사들이 임상을 하고 오래 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위생사들이 5분 모두 위생사들이 훨씬 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과 의사 자존심 있지. 한번 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스케일링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스케일링을 하면서 항상 미러를 보는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치과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미러 볼 기회가 있나요? 자, 크라운 프랩 하는데 미러 보나요? 잘 못 보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예 훈련할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나는 열심히 연습을 했어.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만들었어. 이제 미러 보는 연습을 그림을 그려서라도 하면 되겠죠. 그죠? 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미러를 한번 봐야지. 하고, 이제 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때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미러 써보니까 첫 느낌이 물 튀고 엉망이야. 그 느낌이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미러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핸드피스는 움직이는데, 미러가 역할을 못하고 있죠. 물은 물대로 튀고, 미러는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건 둘 다 저의 영상입니다. 제가 초보 때 찍은 영상,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찍은 영상인데, 미러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왼쪽은 미러의 움직임이 없죠. 그죠?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미러가 계속 치료할 부위를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양손이 따로 움직여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양손 사용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양손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갖춰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미러까지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과 의사들한테 미러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 사냥이 지금 계곡을 건너죠. 그죠? 근데 어때요? 떨어지면 죽죠? 자, 봅시다. 건넜다. 그죠? 이런 느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했을 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와 넌이죠.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면, 어느 역치까지 올라가면 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절대 시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Subconscious Habit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을 단순히 구사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이게 21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21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은 이 습관이 회로가 생성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하는, 교육 분야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deliberate practice라고 열심히 반복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누군가는 모티베이션을 시키고, 미러웍을 하면 이런 게 좋다.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훈련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러웍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마음이겠죠. 그죠? 나는 미러웍을 익히고 싶어요. 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처음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은 잘 못하지만 잘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이 있는 거는 미러뷰에 대해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손 사용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미러웍을 일단은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이제 훈련 방법입니다. 이게 저희 치과에서 찍은 건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치과 유니체어에 마네킹을 놓고, 그 다음에 덴티폼으로 미러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벤치에서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워크샵도 있죠. 그죠? 요즘 1박 2일로 하는 강의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진료 끝나면 했는데 한 3번 하고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요.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습관으로 만들려면은 최소 20일은 해야 된다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하다가 포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 덴티폼이죠. 그죠?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덴티폼과 플라스틱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미러웍 연습을 하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만 잘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좀 약간 무식해 보이지만, 그죠? 종이와 연필로,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죠? 이것도 다른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오른손은 쓰지만 왼손은 못 쓰는 거죠. 하여튼 이런 제한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는, 훈련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죠. 나는 진짜 잘하고 싶은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임상 기술을 훈련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기술, 미력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기술 훈련하는 게 참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훈련하냐 하면은, 훈련할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현장과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죠? 현장과 똑같이 만들어서 실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죠. 이게 기술 요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현장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여기 마네킹이죠. 그죠? 환자 대신에 마네킹이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네킹에서 잘 되면 환자한테도 잘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여러 번 하기가 반복이 어렵죠. 매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의료 교육이 비싼 이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기술 요소를 쪼개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쪼개냐 하면은, 각 요소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떤 기술을 익힌다면은, 그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냥 크게 쪼개면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우리 근육이 익히는 거, 손기술 익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손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기구 사용하는 방법.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는 거겠죠. 그죠? 그거는 따로 빼는 겁니다. 따로 빼서 다른 식으로 훈련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있죠. 그죠? 느낌, 텍타일 하고 기구. 그건 하면 되죠. 그건 따로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반복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훨씬 더 쉽게 훈련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하면은, 옆에 보이는 게 임상 환경이죠. 도식화한 건데, 제가 진료하는 환경입니다. 현미경으로, 진료하는 환경을 찍고, 그리고 제가 보는 시야를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겼습니다. 스마트폰을 옮기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진료실에서 보는 거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움직이는 거, 핸드피스와 미러를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거는 그냥 핑거 터치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손 움직임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마트폰으로만 연습을 해도 충분한 습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덴탈 미러 마스터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현장이랑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똑같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벚꽃이 보이는 게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임을, 미러도 움직이고 핸드피스도 움직이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앱은 현재 서울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당히 배우는 게 빨라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조금만 디지털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이걸 연습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하는 방법을. 자, 여기 보면은 왼손으로 미러 움직이고 오른손으로 핸드피스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개 같이 누르면은 이제 드릴링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러와 핸드피스를 조절해서 충치를 제거하면 됩니다. 결과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손 사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과장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핸드피스도 움직이면서 미러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핸드피스뿐만 아니라 미러를 같이 움직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핸드피스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미러까지 움직이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근데 순서를 정해가지고 처음에는 핸드피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미러도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앱 안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케이스를 모두 넣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치아별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게 된다면은 내가 일단 앱으로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 가보는 겁니다. 환자한테 가서 실습이 아니라 환자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 안 되면은 다시 앱으로 훈련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상악도 해보고 하악도 해보고 대구치, 소구치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컨테스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최근에는 금메달 따기 너무 힘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등수 안에 들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스마트폰으로 지는 거랑 핸드피스 지는 게 과연 일치할까? 여기 보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일치합니다. 위에 보면은 상악 자세죠. 상악을 핸드피스를 잡는 자세인데 보면은 상악 엄지손가락 쪽에 제가 테이프를 붙여놨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마트폰입니다. 두 개 손가락 위치가 어떠세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연습을 하지만 핸드피스 지는 자세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임상 현장으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하악을 한번 볼까요? 하악은 조금 다릅니다. 하악은 어떠냐 하면은 아래쪽에 보면 하악인데 핸드피스 지는 손이 약간 안쪽으로 틀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잡을 때 위쪽 귀퉁이를 잡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유사해집니다. 그러면 또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실습을 하다 알아낸 건데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임상 현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후기입니다. 이건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건 외국 학생인데 아직 치과대학을 입학은 안 했다 그럽니다. 입학을 안 했는데 그냥 앱을 다운받아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는 학교 다니면 아주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후기를 남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은 1시간 정도 연습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과목을 통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이 있는 거. 그리고 서울대에서 훈련한 학생인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면은 그렇게 2시간 반, 1시간 정도 연습하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면은 조금 더 기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분은 좀 경험이 있으신 치과의사분 같은데 이제 이런 말을 써놨죠, 그죠? 자기는 상악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상악은 잘했는데 근데 하악은 항상 어려웠다. 뭐 비슷하겠죠, 그처럼, 그죠? 몇십 년 동안 어려웠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앱으로 3일 동안 연습하고 나니까 감이 잡히더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훈련이라는 게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각 요소별로 훈련하면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 이분도 하악 훈련을 갖다가 할 기회가 없었는데 앱으로 훈련함으로 해서 감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감만 잡으면은 다음에 임상 적용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번 장을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미력을 익히기 위한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죠, 그죠? 일단 미력 부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손 사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오른손은 핸드피스를 써왔으니까 관계없는데 왼손의 역할이 리트랙션에서 미러를 액티브하게 조절해서 시야를 비추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혼란이 많이 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습관화를 해야 됩니다.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 제안드린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하기가 제일 용이하리라고 생각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앱을 통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료실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익히고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적용해보고, 근데 처음 하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어느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앱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력웍을 익히는데 기본 기술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까지가 첫 번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내용에서는 이걸 실제 진료실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기구의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구들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